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앞으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했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율이라는 것이 한번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거든요. 혈압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건 허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허세. 경제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생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경제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자, 우리가 몸의 건강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경제에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건강검진, 경제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만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매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는 아마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의학적 지식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바로 뭐냐면 혈압, 그리고 당뇨 수치, 그리고 간 수치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뭐 눈여겨보는 건 아마 이 3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3가지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혈압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50대 넘어가니까 혈압이 약간 높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당뇨 수치가 조금 경계선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제에도 건강검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에 견줄 만한 우리 경제의 건강검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혈압, 당뇨, 그리고 간 수치인데 우리가 간 수치는 보통 3가지 정도로 얘기하죠. GOT, GPT, 감마 GTP. 예, 맞나요? 뭐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이라는 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안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는 2가지 형태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사실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뭐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많이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좀 공부 좀 하자. 뭐 이런 계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올해는 정말 일단 목돈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저축을 해보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올해는 좀 투자 공부를 한번 철저하게 해보자. 뭐 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좀 모임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넓혀보자.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까? 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까? 운동을 하자, 그리고 목돈을 모으자, 공부를 하자.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특징이 이 중요한 일은 하나같이 긴급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하자. 너무 좋죠? 근데 뭐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다음 달부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문제인데 운동을 하자. 이 운동한다는 거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오늘 하루 안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얘기하는 혈압, 당뇨, 간 수치. 어때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긴급합니까? 뭐 혈압이 높다는 거는 뭐 조금 안 좋은 건 같긴 한데 뭐 혈압 조금 높다고 뭐 오늘 하루 이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당뇨 수치 높다라는 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필생TV. 자,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개인 경제에서 어떤 걸로 보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말이죠. 바로 소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혈압이라는 게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반드시 성인병이 오게 된다. 이게 빨리 혈압을 안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 경제에서는 뭐냐? 바로 소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에서 몇 %를 소비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하고 일정 비율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소비율이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장은 문제가 안 돼요. 뭐 내가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버는데 이번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쓴다고 뭐 문제 되는 거 없잖아요. 뭐 내가 무슨 엄청나게 큰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소비율이라는 것이 한번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거든요. 혈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혈압이 오늘 당장 조금 높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당장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바로 나의 소득 대비 소비율이 높다는 것은 혈압이 높은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혈압은 정상 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나이대별로 정상 혈압.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40대, 50대는 정상 혈압이 126에서 한 85 정도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정상 혈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지금 현재 정상 혈압을 유지 중인데 어떤 분들이 내가 정상 혈압보다 조금 높은 혈압인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은. 근데 문제는 그 높은 혈압으로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성인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만성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혈압과 소비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율을 거꾸로 얘기하면 저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저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소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1억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긴급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맞습니다. 바로 긴급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몸의 혈압을 낮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소비율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필생TV 두 번째,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뇨 수치. 요즘 뭐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뇨 수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당뇨 수치는 우리 경제 건강에서는 바로 소비율입니다. 무슨 소비율이냐? 바로 사치제 소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쓰는 소비 중에서 사치제 소비가 몇 %나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치제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바로 당뇨 수치가 높다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에는 필수제가 있고 사치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필수제가 뭘까요? 필수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가 가격에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사야 돼. 이게 바로 필수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정비, 주식비, 냉난방비, 뭐 춥다고 비싸졌다고 냉난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좀 아낄 수는 있겠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비, 생활용품, 쇼핑비, 계절 의류, 그 다음에 교육비, 뭐 이런 거 아무리 어렵다고 애 학원 가는 거 가지 마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제 소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치제 소비는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상생활과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갖고 싶다라는 게 다 사치제예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가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갖고 싶다는 필요 없는 걸 갖고 싶지. 여러분 필요한 거 여러분 뭐 치약 갖고 싶으세요? 뭐 비누, 샴푸 갖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치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가격이 오르면 좀 덜 사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수요가 가격에 매우 탄력적인 이게 바로 사치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치제 중에는 어떤 경우는 가격에 좀 비탄력적인 것도 있어. 우리가 베블렌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남한테 과시하려고 오히려 가격이 비싸면 더 수요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외식, 배달, 패션을 위한 쇼핑, 취미, 레저 비용, 여행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시는 소비에서 사치제 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당뇨 수치가 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뇨가 높다는 말은 사치제의 소비 비중이 높다. 자, 그럼 이거 몇 %가 좋아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20% 넘으면 안 되고요. 30대는 30% 넘으면 안 되고요. 40대는 40% 넘으면 안 되고요. 50대는 50%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이를 먹을수록 사치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소득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20, 30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비에서 사치제 비율이 20, 30% 넘어가면 당뇨다. 당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생TV 자, 간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치 뭐가 있죠? GOT, GPT, 감마 GTP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타는 차,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떠나는 여행 이 세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질량 지수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BMI 지수입니다. BMI가 뭐의 약자예요? Body Mass Index가 아니고 Blood Mass Index. 블러프가 뭡니까? 허풍 떠는 거죠. 허풍 떠는 거. 그러니까 Blood Mass Index가 무슨 뜻이야? BMI 지수가 높다는 건 허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허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6개월 소득분의 차량 가격으로 해서 이게 1.5 넘으면은 허세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 이하다 그러면 허세 없는 사람이에요.
0.7에서 1.5 사이다 그러면 그냥 정상으로 인정인데 만약에 내가 버는 소득의 9개월 이상의 차를 타고 있다? 그분은 과한 허세다. 과한 허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수치 중에서 GOT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어때요? 간수치가 GOT가 높아.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비싼 차를 타고 있어. 뭐 당장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간이 망가지게 된다. 건강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BMI 지수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거비용이라죠. 주거비용.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 퍼센트? 15%입니다. 15%가 넘어가면 어떻다? 이거는 GPT. 망가진다. 간수치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 소득의 15%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 낸다. 한 달, 두 달 상관없죠. 한 6개월 문제 없죠. 그러나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경제 건강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감마 GPT라고 그랬죠. 감마 GPT. 이게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여행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 이겁니다. 여행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 여행의 경비가 여러분 연소득의 5%를 넘어간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경제 건강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 없죠. 뭐 감마 GTP 이게 술 좀 드시는 분들 좀 높은데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조금 높다 그래서 뭐 당장 문제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상태를 방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필생 TV. 여러분 왜 혈압, 당뇨, 간 수치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면서 아유 무서워 운동해야지 근육 좀 늘려야지 그러면서 약도 좀 먹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혈압, 당뇨, 간 수치와 똑같은 경제 건강은 왜 안 챙기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챙기고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경제 건강 망가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좀 잘못되었다. 뭐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를 돌이킵니다.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앞으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바로 미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과 빗대어서 우리의 경제건강검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뻔한 얘기다, 뭐 맨날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혈압, 당뇨, 간 수치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율, 사치제 소비율, 그리고 차, 주거, 그리고 여행 레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긴급한 일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인생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다? 중요한 일을 긴급한 일보다 먼저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두 손을 불끈 쥐시고 경제 건강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해이해진 기강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분들 특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최근에 좀 절약, 절제, 저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보면 해이해진 기강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한번 절제와 절약에 도전해봐야 되는 필생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해이해진 기강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분들 특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최근에 좀 절약, 절제, 저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보면 해이해진 기강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한번 절제와 절약에 도전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성공은 노력보다는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정말 나 노력 열심히 했는데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결국은 재능이었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축 재테크도 재능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유 노력해봐야 소용없네. 이 노력의 배신이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능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거 지금 필쌤TV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여러분 재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노력보다는
재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공은 말이죠. 당신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재능이고 재능보다는 결국 태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보단 재능이 한 수이고요. 재능보다 한 수위는 태도래요. 여러분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재테크가 됐든 저축이 됐든 그런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하이엔드 소금쟁이 녹화 때 뵀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SBS 뭐 달인에도 출연을 하시고 4년 만에 나이 24살에 1억을 모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분이 다시 2년 만에 1억에서 새롭게 1억을 모아서 2억을 모으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이찬원 씨가 존경에 맞지 않는다.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 근데 월급이 200만 원대인데 진짜 저렇게까지 막 앱테크하고 버스 비용 아끼려고 뭐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다 먹은 마요네즈 케찹 같은 경우는 이 스타킹에 넣어서 막 돌리면은 그게 또 나온대요 또.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좀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뜻 보면 나도 절제와 절약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말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 절약을 해가지고 얼마나 절약이 돼? 5만 원, 10만 원이 우리가 1억 모으고 2억 모으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절약과 절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절약과 절제를 정말 남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해봤느냐, 그런 걸 도전을 해봤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절약되는 금액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골프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 있죠. 심짱골프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거기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왜 출연하게 됐냐면 과거 영상에서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골프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사실 이걸 제가 유튜버인 심짱골프님의 영상에서 찾아가지고 골프하면은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가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해주셨는데 평균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면 라운딩 한 번 할 때마다 뭐 그린피는 15에서 20만 원, 캐디피는 13에서 15만 원, 카트비는 10만 원, 그다음에 뭐 식사 비용 한 2만 원, 뭐 그다음에 게임 진행 비용 5만 원, 그다음에 뭐 주유 비용, 통행료, 그다음에 저녁 식사까지 하면 한 35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라운딩을 하면 한 번 할 때 35만 원 드는데 보통 골프 우리가 라운딩 나가면 하루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왔다 갔다 뭐 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 한 5시간? 아니면 한 7시간? 이 정도 들어가죠. 시간당 7만 원씩 쓰는 거야. 노는데. 시간당 7만 원. 또 뭐 그렇게 보니까 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말 골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주말마다 한 번 간다든지 아니면 못 가도 한 달에 2번은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연습도 해야죠. 장비도 바꿔야죠. 또 스크린 골프도 가끔 쳐야죠. 이러다 보면 한 달에 95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130만 원 넘지 않으면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언가 소비를 하나 할 때도 그 소득에 맞냐 안 맞냐를 왜 따지기 시작을 했느냐면 말이죠. 그게 바로 뭐 그렇게까지 해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떤 소비를 하더라도 이게 내 소득에 걸맞는 소비인지 아닌지를 매번 따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노력들, 그런 절제와 절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결정하는 건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은 재능이고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절약되는 금액으로 1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37만 명의 심짱골프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여기에 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니 이분이 여기 왜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골프가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하면서도 마음속에 좀 약간 그 찔림이 있는 분들이 많대요.
과연 630만 원을 안 버는데 못 버는데 골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불렀다고 하던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절제와 저축의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게 바로 태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설사 단기간 내에 돈을 많이 모으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TV조선에서 하는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 요즘 뭐 하나 근황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근황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를 보다 보면 옛날에 맞아 저분 옛날에 배우 옛날에 뭐 개그맨 옛날에 가수 진짜 잘 나가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요즘 뭐 하나 이렇게 찾아가서 근황을 좀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진짜 잘 나가셨거든요. 옛날에 진짜 잘 나가셨는데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주식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은 젊은 날 대박 상한가 친 거 아닙니까? 상한가가 아니지. 이거는 뭐 제가 대박이 난 거지. 예, 진짜 공모주 대박이 난 거지. 그런데 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그 수많은 돈들이 그분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왜 그분들은 아니 그때 그렇게 정말 돈 많이 벌 때 말이야 한 달에 그냥 500만 원씩 적금만 들어놨어도 말이지 지금 굉장히 잘 살 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결국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돈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없다 그러면 그 돈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어렵게 번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태도가 돈에 대한 태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건강검진. 경제에도 건강검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뭐였죠? 경제의 건강검진. 바로 혈압은 소비 비율이었고 당뇨는 사치제의 비중, 소비 중에 사치제의 비중이었고 사치제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 수치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간 수치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GOT, GPT, 감마, GPT. 이게 뭐야? GTP. 감마 GTP. 요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뭐였냐면 소비율, 사치제 소비 비율, 그리고 내 차, 그리고 주거 비용, 그리고 여행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놓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나냐면 김경필 멘토님이시네요 하면서 저를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뭘 들고 있었냐면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김경필 멘토님이시네요 그러더니 백화점에도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니 돈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시더니만 백화점에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20대부터 엄청난 짠돌이로 돈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는 그분이 이제 인사만 하고 그분이 갔는데 솔직히 조금 약간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20대, 30대, 40대 때 우리가 정말로 절제와 절약과 저축을 열심히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영원히 절약과 절제와 저축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비전 있습니까? 비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롤모델이 되려면 저렇게 뭔가 젊은 날 노력을 해서 돈을 절제를 하고 잘 모아서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이뤘다라는 게 돼야 된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사치제를 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양세형 씨나 양세찬 씨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필쌤은 요즘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50대니까 20, 30대만큼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건 사실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이엔드 소금쟁이에 나왔던 절약 달인도 최근에 필쌤이 좀 변절한 것 같다. 옛날에는 절대 택시 타지 말라 그러더니만 요즘은 뭐 기본요금 택시만 좀 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건 타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 필쌤이 아닌데 많이 약해졌는데 많이 좀 변절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변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이 먹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10가지 있잖아요.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10가지. 그 10가지를 내가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요즘 조금 약해진 것 같아. 필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10번째가 뭐냐? 일주일에 점심 외식 3일 이상 한다? 저 3일 이상 안 합니다. 구내식당. 근데 구내식당에 준하는 그 밥집이 있어요. 뷔페. 거기를 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점심에 외식 3일 이상 안 합니다. 기본 요금 택시를 가끔 탄다. 저 안 탑니다. 기본 요금 택시 제가 다녀놓고 절대 안 탑니다. 제가 공항에서 방송 시간 늦을까봐 KBS까지 택시 타고 온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 요금 택시 절대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커피 매일 2잔 이상 테이크아웃 하지 않는다. 한 잔을 매일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한 잔은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 근데 한 잔도 안 먹어요. 어제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솔직히 오늘은 좀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매일 먹진 않아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돈도 돈이지만. 자, 그럼 7번째, 월 소득의 3% 이상의 이벤트 비용을 쓴다.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제가 이벤트 비용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생일날 커피 보내고 이러는 건 사업 계좌, 회사 그걸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월 소득의 3% 이상 이벤트 비용 안 씁니다. 이것도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느냐? 요것도 안 삽니다. 계절마다 신상 옷 안 삽니다. 요거는 뭐 옷은 제가 원래 잘 안 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맨날 저렇게 옷이 몇 가지밖에 안 되고 똑같은 걸 또 입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옷 안 삽니다. 5번째는 월 소득의 10% 이상 문화 레저비 절대 안 씁니다. 문화 레저비 자체를 안 써요. 저는 문화 레저비. 그 다음에 4위 월 소득의 30% 이상 식생활비 안 씁니다. 월 소득의 15% 이상 주거 비용 안 씁니다. 뭐 저는 제 집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연히 안 쓰고. 그 다음에 2위 연소득의 5% 이상 여행 경비 지출 안 한다. 제가 올해 가족 해외 여행을 14년 만에 갔다 왔는데 연소득의 5% 이내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요. 마지막 6개월 이상 되는 차 안 탄다. 안 탑니다.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여러분 아시죠? 아반떼. 제 주변에서 필쌤이 요즘 약해진 것 같아. 필쌤이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 10가지를 다시 한번 놓고 점검을 해봤거든요. 혹시 내가 진짜 변절했나? 요즘 너무 약해졌나? 라고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50대로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짠돌이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절약과 절제를 해야 되느냐? 절약과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뭐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결국 미래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인생에 성공으로 나아가는 6개의 스톤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소득이 증가돼야 되고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늘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개가 뭐냐면 바로 N잡입니다. N잡. N잡이라는 게 뭐예요? N잡을 해서 N잡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커서가 아니라 N잡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고 마음가짐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절제죠, 절제. 이건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테크가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절약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바꿀 정도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절약과 절제를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돈 고민이 다 허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센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특징, 이게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명 우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같은 분위기겠죠. 영화 관상에 보면은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어째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자가 될 사람 딱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당장은 부자가 아닌데 뭐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정말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약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필센 TV.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 부자가 될 사람은 인생의 댐을 건설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댐을 건설한다? 여러분, 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을 가둬가지고 엄청난 물을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사실 비라는 게 우리나라가 1년에 1417mm 정도의 강수량이라고 해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게 다 흘러갑니다. 왜 흘러가느냐? 댐을 지어놓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5년 됐다, 10년 됐다 직장 생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계산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이 이렇게 많이 벌었나? 내 주변을 이렇게 많은 돈이 스쳐 지나갔나?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댐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댐을 건설하면 비가 왔을 때 물을 잘 가둬놓을 수 있고 그걸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방류를 통해서 써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인데 인생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 결국은 총량적인 저축의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물은 미래 같은 거 없어. 그냥 오늘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말이죠. 미래를 계획합니다. 동물 무시하면 안 돼요. 까마귀, 그다음에 청설모, 뭐 다람쥐가 있겠죠. 그다음에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동물들을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무슨 저축을 하느냐? 까마귀는 오늘 먹이를 구하잖아요. 내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먹이면 내일을 좀 뒀다 먹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적이 또는 경쟁자가 이거를 찾지 못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청설모도 마찬가지죠. 뭐 도토리나 밤이나 이런 거를 먹는데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 이거를 저장을 해요. 나무 어떻게 보면 구멍 같은데. 그다음에 원숭이는 심지어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진짜 이거 도구를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그 일본 원숭이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씻어 먹습니다. 씻어 먹고요.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합니다. 내일 쓰려고. 동물들도 이렇게 저장을 한다.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한다. 댐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비가 억수같이 홍수 때 왔는데 나중에 홍수 지나고 나면 가물어. 야, 그 많은 비 다 어디 갔냐? 내가 지난 5년간, 10년간 여러분 돈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연봉을 그동안 얼마 받았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건 다 어디 갔냐? 어디 갔겠습니까? 댐을 건설 안 하니까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돈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댐을 건설한 사람은 그 돈을 남기고 저수를 해서 그것을 꺼내쓸 수 있게 되지만 그냥 뭐 난 돈 별로 안 번 것 같은데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를 수많은 돈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1년에 1417mm 정도의 강수량이 내리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게 매일같이 365일 골고루 내리면은 하루에 3mm, 4mm밖에 안 내리면 괜찮은데 이게 막 하루에 300mm, 400mm 내리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갑자기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앞으로 스쳐 지나갈 텐데 이거를 가둘 수 있는 저수지, 댐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필센 TV.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참 제가 발견하면서도 놀라운 게 자기소득에 대한 공금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엔드 소금쟁이 때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저의 열혈 팬이라고 하시는데 이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의 미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미래랑 대화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뭐 고백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이분은 본인의 미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나와 미래 나와 또 더 미래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는 이분 계약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약서. 야, 이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계약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인간 누구누구가 26년 미래의 누구에게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갑은 미래의 나, 을은 현재의 나.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내용이 보면 이런 거야.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이행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보증금 계약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 금액도 자산에 포함한다. 결혼할 여자가 생겨서 혼수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 조건에 이런 경우를 제외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갑에게 2년 후, 3년 후에 나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공금의식입니다. 공금의식.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치킨집 사장님이 퇴직금 털어가지고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치킨집을 열심히 치킨집을 운영을 합니다. 장부 쓴다 안 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이거 다 내 거니까. 그냥 돈 남으면 가져오면 되고 돈 모자라면 꼬라 박으면 되고 이게 다 개인 돈이라는 공금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치킨집을 한다면 오늘 매출, 비용, 수익 이런 거 계산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private money가 있고 public money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금의식이거든요.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저의 열혈 팬, 본인의 미래와 현재 내가 계약서를 쓰고 현재 내가 미래의 나한테 뭔가 약간 채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돈을 갚아 나간다. 미래에 나한테 송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버는 소득이 다 프라이빗 머니가 아니라 퍼블릭 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 최근에 좀 다행인 것은 누가 요즘 오마카세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욜로 세대가 돌변했다. 한국경제신문 24년도 7월 보도 내용 중에 보면은 요즘 오마카세 대신에 간편식, 택시보단 버스, 2030이 변했다. 뭐 경기 하강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경기가 하강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정신을 안 차리는 분들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2030들도 변하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 그래서 이제는 욜로 시대가 아니라 요노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노가 뭐냐면 우리가 욜로는 그거죠. You only live once. 이건데 요노는 뭐냐면 You only need one입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한 가지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세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 너무 정말 긍정적이다. 어려울 때는 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셋째는 말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 필센 TV. 평범한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장하려는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난 성장하고 자시고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연봉 1등이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나의 일에서 성장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보고 9시에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면 들여다보고 이 모바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이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주식 투자했으면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사실은 과하게 매달리고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자기 성장, 자기 일에 욕심을 갖고 정말 매달리는 사람은 이럴 시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도 뭐 이커머스 피싱이니 보이스 피싱이니 이런 걸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욕심 때문인 부분도 있다. 물론 이걸 사기를 치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긴 한데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말이 왜 속아? 그런 거에 왜 돈을 왜 넣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다 보면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말만 듣고 그냥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돈을 다 잃어도 나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자금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하시고 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에 매달리는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성공하고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뺏기질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해서 그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본소득하고 매우 비슷하다.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오토매틱으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궤도에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도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자본소득으로 나가야지 부자가 되는 건데 자본소득으로 나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필센 TV.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야 한다.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나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되십니까? 첫 번째, 인생의 댐을 건설하는 사람. 자, 두 번째, 공금의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일에서 성장 욕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뭐였습니까?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 네 가지가 바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최민식 배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뭐 거기서 했던 그 말이 좀 구설수가 되기도 하고 좀 뭐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손석희 MC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롤모델로 사는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롤모델이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그때 허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그 분이 나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자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만 전념을 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의식하는 순간 허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허세.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동고민이 다 허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멋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조금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어깨가 좀 으쓱해지면서 조금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어디 가나 다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손석희 MC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매너리즘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나태함이다. 정신적으로 나태하면 최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아끼고 모으고 정말 불리고 정말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조금 모이고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최민식 배우가 한 말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나태함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필센 TV. 자, 여러분 성공이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늘 절제와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와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진 않지만 절제와 저축을 노력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와 함께한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는 시리즈. 오늘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해이해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설픈 부자 말고 진짜 정말 진짜 부자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명 진짜 부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팟빵 뉴잼스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참 재밌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용점수 만점에 강남의 자가에 그리고 아반떼 오너에 빛나는 김경필 멘토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안에 보면은 뭐 살짝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모아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살짝 좋았던 게 아반떼 오너에 빛나는 우리 김경필 멘토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이죠. 최근에 신용점수 만점에 올랐습니다. 신용점수 만점이 1000점이죠. 이게 사실 뭐 996점인가 5점인가 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안 올라가더니 최근에 무슨 일인가 1000점이 됐거든요. 근데 왠지 사람이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950점 이상이면 뭐 950점이나 1000점이나 별 상관없는 건데 기분상일까요? 어쨌든 1000점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신용점수 만점에 아반떼 오너에 빛나는 필쌤 머니트레이너의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사실 이제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제가 아반떼를 요맘때 한 11월 정도에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뭐 그래도 뭐 나이도 있고 그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외제차 같은 거 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아반떼를 타는 게 캐릭터냐 뭐 설정이냐 뭐 연출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조금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었지만 내가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늘 절제하고 절약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외제차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막 너무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안 타는 게 아니라 사실 별로 그렇게 타고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소나타 그랜저 타도 되는데 조금 낮춰서 아반떼를 뽑은 거죠.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거하고 타면 안 되는데 타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탈 수 있는데 안 탑니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진짜 찐부자들은 그래요.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타벅스를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을 쓴다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그래서 스타벅스의 고객 전략은 아시겠지만 집 스타벅스 회사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어떤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의 커피를 말이죠. 여러분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커피가 4,500원인 이유는 뭐예요? 그건 컬처 스페이스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을 빌리는 가격으로 4,500원, 5,000원을 받는 건데 물론 뭐 스타벅스 커피가 상대적으로 워낙 비싼 커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공간의 개념, 공간의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테이크아웃한 커피는 따로 있죠.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친구와 수다를 떤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스타벅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서 어디로 들고 간다 라고 할 때는 좀 다른 커피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들의 찐 행복이 뭔지를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 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쇼핑백을 들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백화점에도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재밌어요. 백화점에도 오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순간적으로 웃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와, 그러니까 나의 영상과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서 뭔가 굉장히 몰입을 하시는구나. 과거에 연기자가 악역을 하면은 어디 가면은 막 악역을 하면은 뭐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반떼 얘기했잖아요. 아반떼를 작년 이맘때 뽑았는데 근데 막상 아반떼를 타보니까 아반떼가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너무 승차감이 좋고 차가 좋더라. 심지어는 저는 차에 시동을 안 끄고 내리는 적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차에서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전기차도 아닌데 너무 조용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시동을 안 끄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아반떼가 이 정도인데 진짜 제네시스 같은 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부자가 추구하는 행복은 생각보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조금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라는 말이 있죠. 만족. 만족이라는 말의 그 만자가 무슨 만자인지 아십니까? 뭐 숫자만은 아니고요. 이 만자가 바로 찰만자입니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면 10,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만자예요. 자, 그러면 족자는 무슨 족자겠어요? 자, 이 족자는 말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발족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발족자를 쓴다? 자, 우리가 뭔가 물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요. 물에 들어간다면 제대로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가슴까지, 목까지는 들어가야지 수영장에서 정말 제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까지만 차올라도 찬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말은 정말 목까지 꼭 꽉 채워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발까지만 와도 찰 만큼 찼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만족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걸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쁨과 행복 중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컨디셔널이라고 하죠. 근데 기쁨은 굉장히 무조건적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조건적이다. 그럼 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오해하는 것이 부자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어떤 가능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선물을 산다든지 명품 시계를 찬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보석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파인 다이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여행이나 보석이나 명품이나 다이닝 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능들로 행복을 채울 것 같지만 사실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부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능으로 행복을 채우지 않고 바로 가능성으로 행복을 채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시경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있죠. 여러분도 뭐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가끔 보는데 먹을 텐데 청담동 스시집에 가가지고 고급 스시를 먹으면서 맛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제가 잘 들어봤거든요. 맛이 너무 막 정말 고소해요. 뭐 달콤해요. 새콤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워딩을 잘 들어보면 이럽니다. 자, 이런 청담동의 좋은 스시집에 오는 것은 뭔가 내가 되게 성공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자격에 관련된 문제. 결국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달리 자격,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작가 TV를 뭐 가끔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작가 TV 나가서 골프 저보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골프 칠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골프 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골프를 한번 치러 나갔다가 자기는 그 이후로 절대 골프를 안 치러 나간다. 왜 골프를 안 치냐? 이 김작가 TV의 김작가는 굉장히 성공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손에 꼽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청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골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대접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나 마치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그 느낌이 처음엔 좋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 난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느낌을 갖는다는 건 나를 나태하게 할 수 있다. 안 되겠다. 골프장은 앞으로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진짜 부자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내가 눈에 보이는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보다는 부자는 가능으로 만들기 전에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한다. 파노플리 이펙트라는 말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파노플리 이펙트가 뭐냐? 특정 상품을 사면서 그 상품을 소비하는 동일한 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집단과 내가 동일시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연예인이 저 가방을 들었다? 나도 그 가방을 들면 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플루언서, 유명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부자가 저 차를 탄다? 나도 저 차를 타면 뭔가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가능성이 아닌 가능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갖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갖는 자격이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벤츠 광고, 여러분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벤츠 광고가 어떻게 되죠? 벤츠 광고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게 광고 카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벤츠를 살 만한 사람은 벤츠 다 샀어요 지금. 그러니까 벤츠를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벤츠를 사면 안 되는 사람한테 벤츠를 팔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광고 문구가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사도록 하는 카피입니다. 충동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사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충동이죠. 충분히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부자는 필요를 느끼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반인은 가능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차를 사고 아이폰 16을 사고 노트북을 사고 내가 이게 뭔가 눈앞에 보이고 만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가능으로만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모든 걸 소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그런데 부자는 대부분 가능보다는 가능성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100억 정도 있으면 람보르기니 탈 것 같은데 100억 가진 부자를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거든요. 그거 왜 없을까 봤더니 람보르기니를 왜 사? 람보르기니를 사서 왜 람보르기니라는 가능을 만들므로써 람보르기니만큼 내 재산에서 가능성을 줄이냐? 나는 그게 없어도 100억으로 앞으로 어떤 걸 할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게 부자의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행복이라는 게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라고. 그런데 가진 것은 계속 늘리지만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이 돈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능이 주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가능만큼 내 가능성이 통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말이죠. 가능성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쁨은 행복한 순간이고요. 행복은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찔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 나는 행복해지려고 자꾸 뭘 사고 행복해지려고 뭘 바꾸고 근데 이제부터는 전혀 가능으로 만들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능성을 늘리는 행복을 추구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왔다면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되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단한 용기는 없습니다.